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의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올 여름은요 정말 마른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정말 피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맞습니다. 정말 갑자기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촬영을 나갔어요. 네. 근데 해가 쨍쨍나던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D님 카메라 마이크 안 젖도록 비 피하시고 저도 나름 피한다고 피했는데 스마트폰이 비를 머금은 거예요. 물을 머금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네. 슬프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하나씩 꼭 소지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진짜 조금만 물이 닿으면 쉽게 고장이 나버리니까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대부분 방수 기능이 다 있다고들 하지만 그 기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저희가 또 여름에는 물놀이 같은 거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휴대폰 방수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휴대폰을 이렇게 멀리 좀 두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손목시계, 뭐 손을 씻을 때마다 계속 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수에 취약한 이 손목시계를 살 때 이왕이면 방수가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꼭 꼼꼼히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캠핑을 가는데 방수 텐트를 이제 안 샀어요. 그 텐트 안에 물이 엄청 들어와서 텐트가 이제 빗물이 새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선 편집하면 돼요. 이 말은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엎지른 물 아닌가요?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전자제품에 한 번 물을 이렇게 쏟게 되면 회생불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방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난감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 자, 생활 속 방수와의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고민 남녀의 사연 들어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대참사. 순간의 실수로 고가의 휴대전화는 생명을 다하는데 이거 어떡해. 저런 휴대전화 침수로 시리에 빠졌구나. 짜증나. 아직 핸드폰 할부도 안 끝났는데. 야, 신혜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오빠 나 이거 핸드폰 물에 빠뜨렸어. 야, 그럼 드라이기 같은 거 빨리 말려봐. 드라이기? 응. 헤어드라이기 바람으로 휴대전화에 스며든 물을 재빠르게 건조시키는 고민녀. 아니 그런다고 한 번 고장난 휴대전화가 되살아 나겠어? 어머나 세상에. 된다. 핸드폰 살았어, 대박. 된다. 휴대전화 침수 사건 이후 비닐랩으로 휴대전화를 지키려는 고민녀. 야, 너 지금 뭐하냐? 내 스마트폰은 내가 지킨다. 고민남 또한 물로부터 지키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미용실로? 거기 갔다 와.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럼. 오빠 근데 지금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챙겨가. 지금 비 온다고? 내 신발 천이라서 이거 저지르면 좀 그런데? 혹시 그럼 그 봉지 있어? 비닐봉지는 왜? 비닐봉지로 신발을 감싸는 고민남. 이봐요. 설마 그걸로 밖에 나간다는 건 아니시죠? 지금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간다고? 왜? 아이고. 오빠 진짜 볼만하겠다. 내 신발은 내가 지킨다. 생활 속 방수. 과연 비닐만이 정답일까? 지금부터 방수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진짜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방수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걸 100% 믿기는 좀 힘들어요. 아니 못 믿을 건 또 뭐 있습니까? 좀 믿으세요. 방수라는 뜻이요. 정확히 말하면 물이 스며들거나 넘쳐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방수와
과학의 만남, 판도사와 한윤서의 만남처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갖다 껴놓은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진화를 알게 되면 물을 피하느라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사실 갈수록 이 방수 기능이 강화된 제품도 많이 나오기는 하고, 그리고 특히 전자 제품을 살 때 우리가 방수 기능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100% 우리가 믿기는 어려워요. 아니 뭘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합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YTN 사이언스 판도스 3.0 스튜디오 현장입니다. 네, YTN 사이언스잖아요. 직접 바로 실험을 해보면 되죠. 좋네요. 야. 병수 씨, 예. 지난번에 병수 씨가 스마트폰 신상 샀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방수되는 거. 그거 지금 바로 물에 넣어보면 어떨까요? 야,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아니, 판도사 3.0 MC면 이 정도 핸드폰 정도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용기, 폐기 없으세요? 넣자고요, 제 거를. 네. 샀는데. 병수 씨 거를. 아니, 과감하게 넣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방송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거 뭐 실험 딱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공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지금. 걸렸네요. 그냥 하죠. 넘어갑시다. 미안합니다. 아유, 아쉽네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엔 준비했습니다. 방수에 대한 모든 것, 그 기능을 알면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할 일이 절대 없을 텐데요. 방수의 과학세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물놀이 필수품이죠. 방수 카메라부터 방수 시계, 상처를 물로부터 보호하는 방수 밴드, 등산 시 유용한 방수 의류까지 생활 속 방수용품들 정말 다양하죠? 이 우산에 방수 기능이 없었더라면 비가 오는 날 너무너무 짜증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산의 방수 기능 사랑합니다. 우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렛츠 고! 방수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용품은 바로 우산이겠죠. 우산이라는 고마운 발명품 덕분에 소중한 우리 신체를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을 쏟아부어도 끄떡없는 우산의 방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산을 만드는 방수 원단을 통해 방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방수라는 건 이제 물이 원단 안으로 침투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않도록 만드는 게 방수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치밀하지 않은 원단의 틈새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폴리우레탄 같은 이제 케미칼을 써서 원단 자체를 그 틈새를 메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필름을 뒤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아텍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돼요. 방수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 바로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인데요. 방수 코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물속에 넣었더니 어머 세상에, 살아있네, 살아있어. 고가의 휴대전화, 순간의 실수로 물에 빠뜨려서 고장났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팅막을 형성해주는 기계 속에 전자기기를 넣으면 노즐을 통해 코팅 용액이 분사되어 코팅면에 강력하게 증착이 되는데요. 물 입자보다 작고 공기 입자보다 큰 구멍을 만들어 물은 막아주고 공기나 전기는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위험한 전기 콘센트까지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미래형 신기술입니다. 방수가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방수가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건축 자재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방수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방수 페인트는 실리케이트라는 방수성 물질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반 페인트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반 페인트는 오랜 기간 물을 내렸을 때 물을 흡습해서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서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유입되는 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철근을 부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부식이 되게 되면 결국은 건물이 팽창해서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수 페인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정말 방수가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를 지금에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정말. 저도 한번 페인트 칠에 도전해 보았는데요. 방수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칠해주기만 하면 방수 시공 끝. 이로써 방수는 물론 곰팡이 방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까지 갖게 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다음으로 건물의 옥상 방수에 많이 쓰이는 세라믹 도막 방수제인데요. 이 도료에는 도자기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미세한 구멍을 통해 습기와 물은 차단하고 노폐물은 배출하고
숨을 쉬는 통기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옥상뿐 아니라 바닥이나 천장 등의 누수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자외선에도 강해 건물의 수명을 오래오래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방수가 되지 않는 면이고요. 자, 이쪽은 방수가 되는 면입니다. 도료를 바른 쪽에 물을 뿌렸더니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고 동그랗게 물방울이 맺힌 모습 보이시나요? 그런데 지금 휴지에 뿌리는 건 뭔가요? 등산할 때 옷에다가 이렇게 뿌리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제 옷에 뿌려도? 간편하게 뿌리면 끝나는 방수 스프레이인데요. 외부에서 비가 내렸을 경우 겨울에나 여름이나 물을 차단해 줍니다. 약한 휴지는 과연 물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려와 달리 완벽하게 물을 차단하는 방수 코팅된 휴지. 액체가 표면에 침투되면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고 뛰어난 고무로 성질이 변하면서 우수한 방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변기에 버리시면 절대 안 되겠죠? 누수 식별이 어려운 부위를 비롯해서 외벽, 옥상, 콘크리트 균열 부분, 화장실 타일 등 방수가 요구되는 모든 곳에 간편하게 뿌려만 주세요. 이제는 고가의 방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방수 코팅 기술로 생활 속에서도 방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내 물건 젖을 일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수 코팅 기술로 우리 모두 뽀송뽀송하게 나오는 거 어떨까요? 방수 좋아! 야, 생각보다 그 방수 기능이 접목된 생활용품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저도 뭐 우산이나 고어텍스 등산복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방수 원리가 건축에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방수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해서 생활 속 곳곳에서 접목이 될 텐데요. 이렇게 특히 건축에 방수 기술이 더해져서 천연 건축물로 탄생을 한다. 이거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는데 이게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싹 뿌려주세요. 싹 그냥 뿌려만 주시면 끝이에요. 끝. 끝이에요? 끝. 너무 쉽죠? 그러면은 방수가 된다고요, 이게? 그렇죠. 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게 말랐어요. 여기가.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저 엄청 놀랬거든요, 오늘 낮에. 보세요. 보여요?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게 지금. 방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요. 원래라면 보세요. 지금 물방울이 아침 이슬 맺힌 것처럼 맺혀 있잖아요. 우산 같은 거 우리가 갖고 다니기 좀 귀찮고 그럴 때 내 머리에다 이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병수 씨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었네요. 보통 왜 이런 또 방수 기능 제품들이 고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고가가 있는데 저희 손가락 붙였을 때 아야, 나 손가락 아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이때 저희가 데일밴드 붙이잖아요. 일반 밴드보다 방수 밴드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다쳤을 때 밴드 이렇게 붙이고 샤워할 때 정말 없어 보이게 여기다 랩으로 막 감고 비닐봉지 이렇게 찢어갖고 막 이렇게 또 많이 사용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돈 들이지 않고 방수할 수 있는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갑작스런 폭우, 물놀이, 등산. 이럴 때 꼭 필요한 기능은 바로 방수겠죠. 소중한 내 물건을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등산복뿐 아니라 스포츠복, 그리고 평상복에서도 요즘에는 방수 기능이 들어있는 의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가라서 구매하기가 망설여지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셀프 방수 비법 알아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요? 셀프 방수법을 알기 위해 우선 방수 원리부터 살펴봐야겠죠? 방수는 물의 침투를 막도록 압력을 이용해 직물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내수 처리 기법과 물이 흡수되지 않고 직물 위에서 물방울이 되어 굴러내리게 하는 발수 처리 기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발수 효과라는 거는 이렇게 일반 원단에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물방울이 일시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를 의미하고요. 내수 원단이라는 거는 필름 같은 고분자를
그 원단 뒷면에 부착시킴으로써 빗물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공을 의미합니다. 이 발수 처리 기법에 셀프 방수법의 답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원단에 처리하는 약품 대신에 바로 일시적인 방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초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파라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왁스 성분에 의한 방수 효과를 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초의 파라핀은 석유에서 얻어지는 반투명의 흰색 고체인데요.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석유 성분 때문에 방수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초에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양초에 들어있는 파라핀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원단으로 되어 있는 신발의 표면을 구석구석 양초로 문지르고 양초 성분이 원단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헤어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 녹여주면 되는데요.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설마 원래 방수 기능이 포함된 신발 아니냐고요? 확인을 위해 비교 실험 들어갑니다. 이제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방수가 의류나 원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사실 방수는 여성들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인데요. 바로 물속에 들어가도 끄떡없는 워터프루프 화장품. 하지만 내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 천연 재료로 직접 워터프루프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달려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방부제와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인기 만점인 천연 화장품. 그런데 화학 성분 없이 순수한 천연 재료만으로 어떻게 워터프루프 기능의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와, 천연 재료들로 워터프루프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이게 어떤 재료들인가요? 이제 천연 재료들이고요. 벌집을 끓여서 만든 왁스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립밤을 만들 때나 쓰이는 원료예요. 얘는 고형화제 역할을 하지만 저희 피부에 발랐을 때 약간의 코팅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물을 묻었을 때 좀 이렇게 씻겨 나가지 않게끔 방수가 되는 거군요. 네. 벌집에 방수 기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벌집으로 만들어져 피부에 무해한 비즈왁스가 양초의 파라핀과 같은 코팅 효과를 주는 건데요. 비비크림을 비롯해 립밤, 핸드크림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방수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 나만의 방수용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되는 셀프 방수 비법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손쉬운 방수법으로 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야, 운동화 방수 기능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정말 간편하네요. 정말 비 오는 날 운동화 신었을 때 그 축축하고 이러면 기분 엄청 찝찝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여름에 화장이 지워질까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또 물놀이도 많이 가잖아요. 이럴 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화장품 사실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에서 셀프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죠. 이 방수 정말 이제 알면 알수록 뭔가 더 궁금해지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방수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께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볼게요. 판도걸 나와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생활 속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야, 이 방수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기본적으로 방수는요, 표면 처리를 해서 물의 침투를 막는 건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틈새에 물이 들어가면 철근이 손상되겠죠. 네. 이때 방수 페인트를 발라주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방패네요. 방수 페인트는 방패. 그러네요. 딱 맞고 딱 막아주는 방패.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좋네요. 예. 네, 근데 방수 페인트는 일단 액체잖아요. 근데 이런 액체가 어떻게 방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액체하고 액체는 같이 섞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섞이지 않는 액체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기름이죠. 방수 페인트는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 페인트를 발라주면 물이 침투할 수 없겠죠. 아, 그래요. 정말 뭐 생활용품에 이르러서 화장품, 뭐 의류, 건축물까지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수 기술들이 또 발달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저희가 자주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수 제품이 우산이잖아요. 근데 우산도 있고 양산이 있잖아요. 또 햇볕을 가르는. 이 두 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양산 같은 경우에는 꽃무늬가 많아요. 블링블링 하잖아요. 옆에 레이스 쫙 달려갖고 약간 좀 예쁘게 또 햇빛을 피하는 그게 이제 양산이고, 우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좀 크면 좋아요. 이 우산이 작으면 옆에 여기 비가 엄청 맞아요. 여자친구랑 이렇게 가면 내가 더 옆에 맞니, 네가 더 맞니 이런 거 갖다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단가로 따졌을 때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양산이 좀 가격이 좀 셉니다. 보통은 알고 계신 것처럼요. 양산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고 그렇죠. 우산은 또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보통 양산이나 우산 겸용해서 쓰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우산 같은 경우는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보다 조금 더 촘촘히 만들고 폴리에스테르 고분자 원단을 사용하죠. 우산의 바깥쪽을 200배 확대한 사진을 보면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밀집되어 있지만 작은 틈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메운 사이로 현미경 LED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비나 자외선을 차단하도록 우산에 코팅된 은에 의해 빛이 반사된 것이다. 즉, 우산은 양산이 갖고 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다. 잠깐 보니까 은을 코팅을 해서 빛을 또 반사를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또 낳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방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코팅이 필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방수과학의 시초는요. 놀라지 마세요. 연잎입니다. 예, 놀라진 않았는데 연잎이군요. 네, 굉장히 신비하죠. 네. 저 닮은 연꽃이요? 세상에. 아니, 정말 계속 막 던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 방수랑 연잎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연꽃의 잎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져 내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역시 예리합니다. 맞습니다. 연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잎에 물이 닿으면 또르르르 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연잎 효과라고 하는데요. 1975년 독일의 식물학자 빌레름 바스록이 발견한 거죠. 빌레름 바스록이.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하신 분이죠. 놀라우신 분이네요. 네. 야, 진짜 이게 그 연잎 안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리합니다. 면도날입니다. 그렇군요. 봬요.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 잎은요. 비를 맞으면 빗물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연잎은 물방울이 흡수되지 않고 또르르륵 흘러내리죠. 그래서 연잎에 묻은 먼지까지도 세정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속 안에 세상에 올록볼록 엠보싱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올록볼록 엠보싱 휴지가 들어있었군요. 엠버싱 그게 들어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미세한 나노 돌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돌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또 표면에 약간의 코팅질 형태가 있어서 연잎은 스스로 방수 효과를 내는 거죠. 야, 역시 전문가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야,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방수복은 어떨까요? 일단 방수복은 물의 침투를 차단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이렇게 외부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게 방수복인데, 그럼 몸에서 생기는 이 땀 있잖아요. 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수복은 왠지 뭔가 더울 것 같아서 잘 안 입게 되는데 땀이 어떻게 방출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외부의 물방울을 막으면서 어떻게 내부의 물방울은 통하게 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궁금증의 비밀은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요? 예. 그 기능성 옷의 소재는요. 특이하게 수증기보다 700배. 아이고야, 네, 700 배가. 크고, 네. 야. 물방울보다는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물방울들은 구멍보다 크니까 들어올 수가 없고 내부의 땀은 수증기처럼 되니까 그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방수가 꼭 필요한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의료계 아닐까요? 왜 환자들이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통 방수 매트나 시트 이런 거를 꼭 필요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청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물이 들어가면 들리지가 않거든요. 완벽한 방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이게 방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보면 도깨비 바늘씨가 옷에 잘 달라붙죠. 이걸로 인해서 찍찍이 매직 테이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넝쿨 장미를 보면서 가시철조망이 만들어졌죠. 연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잎을 보고서 방수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연 속에서 식물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야, 멘트 준비하셨어요? 야,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거 물어봐 달라 그랬는데 정말 좋은 멘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늘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면 굉장한 놀라운 발견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좋습니다. 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 자, 여러분. 방수가 연잎의 효과에서 시작한 걸 보면 역시 자연은 태초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수는 자연의 위대함과 또 그것을 응용한 인간의 창의력이 만든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 어느덧 또 밤하늘에 별이 떴네요. 반짝반짝. 쫙 뜨고, 예, 이제 캠핑 토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들이를 왔잖아요. 나들이 올 때면은 방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주제는 방수입니다. 엮어요. 예. 하지만 나들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게 요즘에는 방수 제품이 다양하고 다채롭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방수 제품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방수를 활용을 했을지 적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왜냐면 대부분 지붕 같은 것도 이제 지푸라기로 만들고 뭐 우산, 신발 이런 것도 다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빗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우, 힘들었겠죠. 옛날에는 뭐 방수 제품이 제대로나 되어 있었겠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은 정말 비 다 맞고 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야, 그래요. 그 당시 정말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지푸라기가 해답입니다. 그냥 던졌는데 해답이 되는 겁니까? 해답입니다. 오. 지푸라기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촘촘히 엮어서 망토처럼 만들어서 쓰면 웬만한 비는 맞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야, 그랬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수 제품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수 제품. 전통적인 방수. 기와 아닐까요? 전통적인 느낌이면. 오, 기아를 유추한 거 보니까 진짜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과학 소년이 되었어요. 소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저씨죠. 과학 아저씨. 이게 바로 YTN 사이언스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예, 기와 딱. 뭔가 기와랑 같은 재질이려나?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아, 기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옹기입니다. 옹기는 공기는 통과시키지만 물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질도 막아주고 이렇게 방수도 되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방수 제품이죠. 야. 또 이제 방수 기술은 또 어느 정도 스포츠에도 꼭 필요해요. 제가 또 이제 항상 축구를 합니다. 연예인 축구단에서. 연예인을 강조하시네요. 상당하게 가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에서도 방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축구랑 그 방수면 잔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땡. 저는 대충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어요? 한때 뉴스에서도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렇죠. 축구 공과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야,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TV로 과학을 배운 것 같아요. 축구공 맞아요. 현주 씨 예상이 맞는 게 1982년도 스페인 월드컵 때요. 탱고 에스파냐. 탱고 에스파냐. 네, 최초로 이 방수 가죽을 사용한 축구공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흡수하면 공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했으니까 아주 뻥뻥 차도 오랫동안 찰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탱고 에스파냐. 그렇죠. 예. 근데 왜 보통 가죽에 물이 닿으면 가죽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명품백 많이 드시잖아요. 뭐 루비다나 채널이나.
이런 거 비 오는 날 절대 못 들고 나가거든요. 다 망가질까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방수축구공은요, 가죽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폴리우레탄이라는 합해서 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진 않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방수 기능이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 그 선수복에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몸에 이 방수복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정 선수들이 입는 선수복입니다. 아, 경정. 네, 경정하세요. 네. 그 물살을 헤치며 쾌감과 스피드로 빠르게 하는 그런 스포츠죠. 그러니까 물을 막 자주 뒤집어 쓰고 하니까 옷이 물을 다 흡수하면 가라앉겠죠. 필요하죠. 그렇죠. 아주 방수복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신체에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물은 차단하지만 통기성이라고 해서 아까 온기처럼요. 공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의 체온이나 그런 온도, 그러니까 물 같은 것, 땀 같은 것을 다 말려주는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고 근육 운동을 돕고 피로도 지연시키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운동복으로 쓰입니다. 근데 땀을 흡수하기에는 면이 최고지 않아요? 저희 땀띠 났을 때도 엄마가 항상 면으로 된 속옷이나 이렇게 잠옷을 입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팬티도 또 면이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면이 좋죠. 면은 우선 그 어떤 천보다도 흡수를 잘합니다. 수분 흡수를 잘하죠. 그래서 면을 입히는데 우리 판도사 3.0 시청 잘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요, 면으로 된 옷이 좋은데요. 아주 가격한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실 때는 합성 섬유로 된 옷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모세관 효과라고 아시죠? 모세관 현상. 네. 모세관 현상은요, 물이 있는데 얇은 관을 꽂으면 물이 그 관 쪽으로 올라가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아주 많을 때는요, 면이 흡수해서 칙칙한 것보다는 합성 섬유를 입으면 합성 섬유의 그 얇은 관들이 그 물을 다 모세관 현상으로 빨아들여서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들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방수 기술이 적용된 물품이 많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제품들이 100% 방수가 된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가지 않을까요? 뭐가 의심돼요? 궁금하다. 그냥 저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물놀이 같은 데 가면 와이프가 항상 그 방수기저귀를 챙겨요. 방수기저귀, 전문 용어로 방귀라고 하죠. 방귀를 챙겨갑니다. 이게 과연 이게 저기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생각은 과연 이 방수기저귀가 정말 방수가 잘 될까? 라고 의문을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 아직 확신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궁금하죠. 답답합니까? 또 답답해요. 아이고 돌아왔네요. 답답해요. 가깝해요. 답답해. 너무 가깝해. 깔끔한. 방수용 기저귀는 바깥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효과보다는 그 대변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밖으로 쉽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더 목적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착용을 시키시고 물놀이를 장시간 하시게 되면은 푹 젖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방수 기저귀라고 하니까 왠지 그 기저귀만 차면 천하무적으로 물놀이 할 때 다 견딜 거라고 상상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틈새 사이로 물이 다 흡수되고 그러기 네. 때문에 방수 기저귀라고 해서 다 막을 순 없고요. 발목 정도의 물에서 찰랑찰랑 물 튀길 때 그렇게 흡수되는 걸 막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몰랐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또 이제 이런 방수 기술이 생기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아주 많았을 거예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사고도 있었고,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침수가 되면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중고차로 팔기도 애매하고 또 새로 사기엔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죠. 근데 자동차의 방수 기능, 보통 유리창 같은 경우는 방수 코팅이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돼 있는 걸까요?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가깝해. 마치 채용만이 티스푼으로 소머리국밥을 떠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젓가락은 뽀로로 젓가락이야. 답답해요. 가깝해. 네, 자동차의 방수라는 거는 일단은 표현 자체가 다르죠. 썬루프로 유입되는 물은 썬루프 전체에 이 틈이 사각형 틈이 있잖아요.
그 틈 사이로 모든 썬루프는 물이 다 유입이 돼요. 하지만 그 썬루프 뒤쪽으로 틈 까보면 그 물이 빠져나가게끔 고를 파놔서 그 호스로 연결돼 있어요. 밖으로 빠지게끔. 그 고를 파서 물이 유입된 만큼 출수하는 기술이 얼마큼 발전했나에 따라서 자동차 기술이 얼마큼 좋아졌나를 따지는 거지, 네, 뭐 방수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바닥 패드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젖으면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간편한 방법. 방수 스프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죠. 우리 아까 또 방수 스프레이 한번 실험해봤잖아요. 해봤죠. 그렇죠. 예, 굉장히 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었군요. 야, 근데 방수 기술이 만약에 없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생활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까요? 우선 집의 지붕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뭐 누수도 쉽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곰팡이도 천질 거고 상상만 해도 몸이 좀 축축하고 눅눅해지는 찝찝한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집에만 있을 거잖아요. 우산이 없으니까. 외롭겠네. 그렇죠. 집에만 있으면 TV 보면 뭐 먹고 싶죠. 뭐 먹으면 졸리죠. 졸리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죠. 그럼 또 먹어요. 또 먹으면 또 졸리죠. 그럼 또 먹어. 지금 졸리면 자요. 지금. 너무 신경을 표현했나요? 근데 이렇게 방수 기술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방수가 안 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에 젖었어. 젖었을 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안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덜렁대는데, 네, 이 알고 컴퓨터 키보드에 커피나 물을 쏟았을 때 있죠. 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순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드라이기에 들고 말렸어요. 말리다 보니까 이제 키보드 자판이 녹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게 물론 우리 우리 제품들이 모조리 다 방수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가전제품에 이게 물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응급처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죠. 네네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휴대전화가 일단 침수가 되면요. 절대로 전원을 켜시면 안 됩니다.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배터리나 유심칩, 메모리칩을 빼시고 가까운 대리점을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만약에 수리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건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온도, 압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 본체와 배터리를 물에 헹군 다음에 배터리는 상온에 두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본체는 밥통 있죠. 밥통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보온으로 해두시면 잘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밥통이에요? 네, 밥통. 신기하네. 오. 밥통에 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주변에 밥통이 없어요. 야외거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러면 자동차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여름에 특히 자동차는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삼겹살도 구울 수 있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맞아요. 그 여름철 자동차 안은요,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리된 휴대전화를 놓으면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또 자동차가 침수가 될 경우에 어떤 응급처치 대안이 필요할까요? 진짜 남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아요.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이런 질문 좋습니다. 근데 집중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면 너무 당황하시죠. 근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직접 고치시려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전문 센터나 정비소를 가야지 자기가 직접 고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들은 걸로도 오히려 이렇게 침수된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엔진으로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아예 못 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복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자동차가 바퀴 이상 물이 차게 되면요.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닛을 열고 배터리 케이블을 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기와 동력을 차단시켜야 다른 부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은 꼭 점검이 끝난 뒤에 거셔야 합니다. 네, 저도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발생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그런 좀 도로에 그 차도 없고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를 한 10여 차례 이렇게 밟아주면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게 마찰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좋네요. 진짜 좋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방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이 방수 기술도 점점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과학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방수 기술 이런 거 한번 내가 개발해 보겠다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방수 기술.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방수 기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는 분이 매운 음식만 먹으면요, 땀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정말 얼굴로. 네,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 분을 위해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거 뿌려주는 방수제가 있어서 땀이 안 나게 하는 그런 것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매운데, 매운데 땀이 안 나게. 땀이 안 나요. 그래요. 뿌려주고.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예, 저희 와이프가 또 이렇게 약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울어요. 눈물을 흘려. 그럼 난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또 약해져요. 그래,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이, 꼴이라뇨. 와이프한테. 방수 안대를 그냥 울지 말라고. 딱 눈물을 멈추게 하는 거죠. 제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갖다 주면 눈물이 뚝 멈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이디어를 잘못 내는 것 같아요. 윤서 씨는 어떻게? 날씨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안 좋으면 굉장히 또 우울해지고 막 처지고 이런데 그럴 때 그냥 내 마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었으면 그래서 마음이 좀 뽀송뽀송해져서 제가 6개월 뒤면 30이라 생각이 많아요, 요즘. 굉장히 우울합니다. 방수 좀 해줘요, 서른은 선생님. 훌쩍 넘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할 말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훌쩍은 아닙니다. 네. 훌쩍은 아닙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40인데. 아닙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 속에. 예. 아무튼 뭐 생각은 좋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 전에 가습기 소독제로 인해서 공기 중 수분에 세균이 많아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 중 수분에 많은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 밑이나 호흡기 쪽에 바르면 그런 세균 먹은 수분은 걸러주는 그런 치료제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역시 또, 다르네요,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 같고요. 예. 서른은 훌쩍 넘기신 분 같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연륜이 느껴지는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연륜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론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존재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방수 기술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저희 판도사도 방수 기술처럼 여러분들의 안전을 항상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도사의 현방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